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아동학대로 처벌받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만연했고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에 와서는 신고가 많아지고 실제로 처벌을 받는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이런 부분까지 신고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신고를 당하시는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해서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동학대라는 것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고 있는데, 관련 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정서적 폭력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 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 자체도 어려워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텐데요.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친부모가 아동학대로 조사를 받고 처벌받는 경우입니다. 부모니까,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안일하게 생각했지만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해서 처벌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친부가 자녀가 보는 앞에서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해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고, 친모가 3세 자녀가 보는 앞에서 자녀의 형제를 때리고 욕설을 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친모가 자녀에게 마늘과 양파, 생강을 먹게 해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친모가 친부에게 자살해버리겠다, 가위 어딨냐 라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노출해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또 새벽에 귀가한 자녀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찜질방에서 자게 해서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중 주의해야 할 유형 중에 하나가 아동이 가중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 상대방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담당 수사관은 신고가 된 범행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 경우인지를 확인해서 아동학대로 인지해서 수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배우자가 나를 폭행 또는 상해로 고소했다고 하면서 상담을 오셨다가 제가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조언하는 경우에 놀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하면 처벌받으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도 주의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사례를 살펴보면 친부가 2세, 10세인 자녀들에게 친모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게 하였고, 이에 대해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고, 부모가 1세 아동에게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한 사건에서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학대는 보육, 교육시설에서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예를 살펴보면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강제로 재우고 억지로 식사를 하게 해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피해 아동과 놀지 말라고 한 사례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고, 아기 스포츠단 교사가 아동에게 수첩을 집어 던지고 주워가게 한 사례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아동의 일기를 다른 구부들이 듣도록 크게 읽은 행위를 한 사례에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서적 학대로 신고를 당한 경우에는 신체적, 성적인 폭력을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것까지 처벌이 되는 게 맞느냐, 나는 아이가 이러한 잘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훈육의 목적으로 한 것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당연히 처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고 나아가 피해자 측에 항의를 하거나 비난을 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였고 내가 한 행동이 정서적 학대
학대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내가 처벌을 받는 경우에 해당할지 확인한 후에 이에 해당한다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진술하면 좋을지 조언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당연히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경우 피해자 측과 직접 연락을 하게 되면 그러한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으니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취하셔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아동학대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